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바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클램프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자, 100이란 값을 넣어주면 10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60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플레이를 해봤을 때 콘솔에서 값 60 고정됐죠? 그죠? 여기 60 고정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일 때 또 똑같이 마이너스 60 나와야 되겠죠. 자, 잘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든 것도 되게 잘 되고. 자, 얘를 갖다가 매스 좀 바꿔볼게요. 매스 f 클램프 함수 얘로 바꿔둬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지. 결과 동일하죠.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100, 80 넣어볼까요? 80. 그러면 그래도 6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80 쓸 때, 예, 동일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됐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됐고. 자, 이제 자, 이렇게 만든 것까지 봤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로테이션에서 자, 각도 제한을 만약에 회전 범위가 앵글 값이 우리가 앵글을 누적해서 갖고 왔는데, 이 앵글 값이 앵글 x에 대한 값이 위아래 제한을 둬서 그게 이제 다시 오일러 앵글로 반환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위로 쭉 물러볼게요. 근데 이상해. 툭툭 끊기죠? 이쪽 보세요. 다시. 다시 플레이를 해보니까 올렸는데 툭 내려가고 툭 내려가고 툭 내려가.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이게 오일러 앵글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오일러 앵글에 해당되는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일러 앵글에 해당되는 값인데, 자, 클램프 잠깐 얘를 지워보고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프린트하고, 자, 앵글 x의 값을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앵글 x, 자, 앵글 x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지금 위아래 값이죠. 요 값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쭉 올렸더니, 자, 다시요. 자, 내려볼게요. 내려보니까, 자, 위쪽 트랜스폼에 있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부분이 포인트가 얘 있죠. 이 값이랑 이 값이 동일한 값이에요. 어차피 동일한 각도 값이니까 x에 해당되는 게 얘인데, 얘를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플레이 해서, 자,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이제 증가되는 값이야. 그래서 똑같죠? 1.738, 현재는 23.845. 자, 23.845고, 자, 이게 지금 막 지나가는데, 이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좀 내려보면, 동일하게 움직이죠? 현재 81.58. 그렇죠? 자, 아래에 증가를 하더라도 얘는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벌어지는 건데, 자, 반대로 위로 올려볼게요. 이제
자, 아래로 조금 내렸더니 17이죠. 똑같아요. 근데 다시 위로 조금 올려보니까 어때요? 요게 보시면 얘는 317도죠. 317도인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2.46이래. 자, 보면 여기 있는 우리가 눈에 보는 에디트에 있는 값은 음수 그 다음에 양수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각은 음수각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양수각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얘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해서 360도까지 표시가 되는데 위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60도를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60 빼기 42도 있죠? 여기 360, 그러니까 42도에서 360을 마이너스 42도에서 360도를 더한 값을 갖다가 자, 내부에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자, 내부에서는 양수로 사용하고 값을 양수로 사용해서 360도를 더해줘요. 음수일 때. 그런데 얘는 뭐냐면 에디터에서는 음수각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끄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클램프 다시 열어보면 그 매스 클램프를 한번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그냥 위에 거 그냥 요걸로 보여드려야 좀 편하겠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의미니까. 자, 마이너스 값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어때요? 아까 마이너스 42도일 때 317이라는 값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 걸리기를 우리가 희망하는데 음수값도 얘는 절대 안 걸리고 314가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6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60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위로 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꾸 딱딱거리는 거예요. 딱딱딱. 클리핑이 안 됐네요. 저장 컨트롤 S 다시 하고, 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면 다시 올라가려니까 딱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양수 60에 맞춰져 버리는 거죠.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음수각으로 그 오일러 앵글에서는 음수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각도를 음수, 양수로 보여주지만 내부에서 계산될 때는 음수도 360도를 더한 값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음수로 계산된 클리핑 처리는 음수로 계산 클리핑 처리라고 하면 각도 제한이죠. 어렵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자, 요거는 뭐냐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값을 갖고 올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일러 앵글즈가 마이너스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양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값을 받아올 때요. 해서 얘는 값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누적되는 값들은 따로 별도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 누적되는 값을 갖다가 얘한테 보정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이게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오일러 앵글즈가 0 있을 때 누적되는 값을 따로따로 처리를 해서 얘한테 다시 그냥 할당을 해주는 게 좀 쉽게 더 처리가 돼요. 각 부분에 대해서 해서, 자, 그걸로 좀 처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이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해보면
해보면 자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자 여기서 받아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롬 이걸 좀 전체적으로 다 바꿔 볼게요. 자 마우스를 갖고 와서 여기까지 여기 뭐 값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회전 반경이 있죠. 각각에 대해서 관리할 벡터 잠깐만요. 얘를 갖다가 전역으로 이게 지역 변수로 있으면 안 되고 자 전역에 자 벡터 2 값 벡터 2 값으로 mv라고 할게요. mv 자 각도 값을 누적시킬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그 xy에 대해서 얘를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사용하기로 하고 자 마우스 값을 갖고 왔죠. 그러면 mv x는 mv 점 각각에 대해서 회전값을 각각 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따로 자 그래서 자 각각에 대해서 이동 회전 공식을 적용해서 더하기 자 v 자 누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 v의 x에 해당되는 부분 고 로테이트 스피드 곱하기 타임 점 델타 타임 해주고 mvy도 계속 누적시킬 거 요거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vy는 위에서 인풋 가두는 y에 대해서 자 로테이션 스피드 하고 타임 점 델타 타임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구해서 각자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바로 트랜스폼 점 오일러 앵글에 자 바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각자 따로 계산한대요. 결국 그래서 마이너스 mv y 그 다음에 두 번째 mv 점 x가 되겠죠. 0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오일러 앵글에서 값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변형된 만큼만 계산하기에는 그 음수각을 취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각도 자체를 그냥 계속 얘가 전역 변수로 갖고 있어서 얘가 그냥 누적시켜 갖고 관리를 해주는 걸로 코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회전 공식을 적용해서 여기서 그다음에 벡터를 만들어서 이 벡터 값으로 그냥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제약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클리핑 함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 상하니까 mvy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얘 그쵸? 그래서 자 얘를 자 클램프 함수 mvy y에 대해서 매스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써볼까요? 클램프 mvy 하고 마이너스 60도에서 플러스 60도죠. 60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해졌죠.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졌어요. 자, 뭐 이런 거는 계속 그 창구에서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죠? 어차피 얘는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두 개. 자, 얘는 자 해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요거 자
누적시킬 변수 위에서 전역으로 누적시킬 거 하고, 얘가 계속 값이 누적되면서 바로 그냥 값을 그냥 할당만 해주는 거예요. 얘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면은 값이 음수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 어차피 이 값에다가 계산된 거를 각자 따로 계산해서 그냥 값을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위로 올라갈 때, 자, 60도 이상은 안 올라가죠. 자, 아래로, 여기 잘 보세요, 이쪽.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자, 60도 이상은 더해는 안 내려가고요. 그래서 위아래 60도씩 각도 제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자, 뭐 각도 제한도 사실 뭐 그냥 얼마큼 제한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뺄 수도 있겠죠. 퍼블릭으로. 퍼블릭 리밋 플로트 리밋 민값 마이너스 60 위트 맥스 맥스 앵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변수로 만들면 그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두 개 이렇게 따로 해도 되고 그냥 하나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리밋 앵글에서 이게 더 낫겠네. 하면 리밋 앵글 여기다 넣어줄 때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겠죠. 그죠? 자 해서 자 여기서 보면 리밋 앵글 60도 나오고요. 자, 얘를 변형해주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각도 제한도 됐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하면 자 방향대로 가고 근데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 이동은 어때요? 얘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 그 FPS 게임에서는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Z값 있죠? Z값이 맞춰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바라보는 요거 카메라가 현재 바라보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앵글 값으로 봐야 정상이잖아요. 카메라 현재 자 카메라의 로컬 이 방향으로 플레이어가 가야 정상이죠. 해서 얘는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쪽으로 카메라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느냐 자 물체 그 플레이어 있죠. 플레이어가 현재 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자 무브 오브젝트죠. 자 여기서 자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변환해요. 됐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카메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카메라를 이제 물론 퍼블릭해서 연결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카메라.main이라고 하면 현재 자 카메라 보면 이게 메인 카메라라고 돼 있잖아요. 태그가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도 이 태그가 메인인 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카메라.main.transform 카메라의 트랜스폼에 자 트랜스폼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구한 그 방향 있죠? 예, 구한 방향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카메라 방향으로 바꿔줘요. 요거를
해서 얘를 다시 반환을 받게 되면 요 값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환이 됩니다. 트랜스폼 디렉션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카메라 맨 트랜스폼 디렉션이라고 하면 방향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로컬 방향, 카메라의 로컬 방향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플레이 했을 때 자, 앞으로 가볼까요? 자, 어때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하늘을 보면 카메라 방향으로만 계속 가죠. 이렇게. 그죠? 아직 충돌이나 이런 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처리를 조금씩 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야 될 거고요. 그죠? 되죠? 다시 플레이 해보면 뭐 되죠? 여러분들. 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안 하고 한번 이것도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가 바라보는 카메라의 메인점 트랜스폼의 포워드 방향, 앞방향이니까 포워드 방향으로 계산된 현재 계산된 캐릭터의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포워드. 자, 현재 주인공의 포워드 방향 앞방향을 카메라의 포워드 방향 앞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준다. 자, 이것도 한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DIR 방향 자체가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죠? DIR 방향 받쳤는데 움직임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DIR 카메라의 포워드 방향. 자, 방향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제가 잠깐 뭐 착각을 했는데, 자, 현재 이거는 우리가 키보드 방향에서 얻어오는 것 자체도 자체로 문체를 이동하고 회전 방향에 대해서죠. 회전 방향, 카메라 방향으로 얘가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물체를 잠깐만요. 이것도 아닌데 얘를 잠깐 이렇게 되면 한 번만 테스트. DRL의 방향이 안 됐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방향만 맞춰주는 거고, 캐릭터 몸통 방향을 맞출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포워드, 카메라의 앞방향과 현재 오브젝트의 앞방향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하면, 자, 현재 바라보는, 얘 앞방향과 얘는 일치됐죠? 똑같이 일치가 되는데, 이동 자체는 이게 지금 이 방향이 안 된 거죠. 위에서 dir 해서 이렇게까지 하려면 내 생각에는 트랜스포 포워드를 여기다 dir 대신에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가라앉네. 그렇죠? 자동으로 포워드가 그러네요. 포워드. 자, 쳐다보는 대로 가긴 하나. 자, 뭐냐면 0일 때 키보드에 움직임이 없을 때 얘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얘는 앞방향으로 자동으로 그냥 가게끔
왜냐면 아까 dir 같은 경우에는 자, dir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입력 키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포워드 방향이라고 하면 이게 포워드 앞방향이라고 하면 항상 얘는 앞방향은 그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하려면 뭐 만들 수는 있겠죠. dir 곱하기 현재 뭐 여기서 dir은 현재 dir 방향 곱하기 포워드 방향까지 곱해서 얘를 갖다가 뭐 노멀라이즈 한번 해주고 노멀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얘로 이 안에 기능이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일치시킬 땐 뭐 dir을 쓴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